안녕하세요. 오늘은 총균세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책 관련된 영상을 올리는데 그 책의 줄거리나 그 책의 의미나 이런 걸 이제 브리핑 해주거나 서머리 해주는 영상은 아닙니다. 제가 추구하는 바는 이 책을 통해서 청소년이 얻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얻어야 하는 것, 그 책을 왜 읽어야 하는가, 이제 여기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을 다룬다,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하는 거라서 그 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AI나 혹은 또 많은 유튜브 컨텐츠가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알면 되고, 우리가 그걸 알아서 뭐 할 건데 이제 여기에 조증을 해서 저희가 좀 수업을 하고 있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세부 내용을 아는 것보다 그것이 담론이 있고 그 담론을 통해 무엇을 생각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데, 보통 독서 훈련을 할 때 세부 내용을 이해하고 OX 맞추고 이러면 다 이제 이 독서 잘했다 이러는데, 그걸 통해서 무엇을 조망할 것이냐, 이제 요거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수업하고 있고, 그 수업에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미니 영상을 올려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이 책을 수업하는 학생들이 봤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학부모들이 먼저 이 책을 이래서 수업하는구나 할 수 있게,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읽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거를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이 빨라져요. 10분 안에 하려고 하는데 10분은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사실 제가 대본 없이 하잖아요. 대본이 없고 그냥 라이브로 하는데, 이제 대본을 가지고 하면은 글쎄요, 이제 그게 그냥 기계적 읽기가 될 것 같아서 그냥 정말 편하게 저도 모르게 나오는, 수업 시간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과 포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조금만 편하게 이런 영상들을 차곡차곡 올릴 거고, 아마 100권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책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파하고 여러 가지들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는데요. 총균세는 최근에 가장 어머님들이 많이 궁금해하신 게 한동안은 사피엔스였고, 코스모스 사피엔스 요즘 총균세가 된 것 같아요. 총균세는 다들 벽돌책으로들 하나씩 사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책의 명성도 있고. 근데 이제 요 총균세를 하는 반은 중학생들인데, 보통 그때 6학년에도 있었어요. 6학년 이제 중1 올라갔죠. 근데 이 학생들이 재화벌 1, 2권을 끝낸 상태에서 그다음에 총균세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반응이 있냐면,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이제 이게 참 그렇죠. 재화벌 1, 2권을 독파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안 어려운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안 어려우냐? 그럼 이제 이것을 읽기 전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눴기 때문입니다. 일단 총균세, 그 이름이 유명한 책이고요.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인류학에 대해서 쓴 거고, 인류학 책들이 이제 사피엔스나 코스모스에 관련된 책들이고, 그것이 다시 약간 인문학 책이고 약간 과학 책이고 약간 섞여 있어요. 여러 가지 점층적으로. 네, 총균세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왜 어떤 문명은 다른 문명을 정복하는가, 어떤 문명은 어떤 문명에 뒤에 굉장히 뒤지고 약하는가, 이제 이건 뭔 말이냐, 예를 들어 백인은 왜 흑인을 정복할 수 있을까, 왜 서구가 아시아를 정복했을까,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잖아요. 그 설의 기원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랜덤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좀 충격이죠. 왜냐면 백인 우월론들도 있었을 거고, 문명을 백인이 빨리 발흥하고 한 건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가 백인의 지식, 뇌, 이런 일종의 인종이나 DNA 이런 게 아니라 지리, 이 중간 지형, 초승달 지역처럼 이 땅의 모양, 그 다음에 그 땅의 기후, 그 기후로 인해서 생긴 여러 문명, 그 기후의 랜덤성 때문에 유럽이 먼저 발전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의 모든 주장이에요. 그럼 그 주장을 왜 하냐? 사실 이게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한테 인종주의적 편견을 해체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왜 아프리카 사람들은 아직도 동물처럼 비문명적으로 살고, 왜 백인들이나 서구는 이렇게 발전해서 지구의 정복자가 되고 아메리카를 점령하고 이랬냐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이 흑인이라서, 당신이 화인이라서 그게 아니라, 유럽이라는 지역의 그 유라시아라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그 문명이 발전하기 좋은 토대와 조건을 갖고 있었고, 그 조건 속에서 같은 인종이라도, 같은 조상이 있더라도 저쪽 아메리카 그 모양의 아프리카죠. 아프리카 쪽에 있는 사람들과 유라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달랐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이제 여러 개를 통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는 지리, 환경, 생태,
결정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리 환경 생태 결정론에 관련된 책들이 꽤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을 망라한 것이 총균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작이 뭐냐 이제 이런 싸움이야. 닭이냐 달걀이 먼저냐 뭐 이런 싸움이라면 많은 학자들이 시작에 대한 기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름 정의를 내리고 있고 그 정의의 시초는 사실 종의 기원이에요. 종의 기원. 다윈이 먼저 뭔가를 얘기했고 거기서 파생된 다윈의 아들들, 다윈의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윈의 이론에서 파생해서 이런 문명사적 기원과 역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총균세에서 총은 군사기술. 군사기술이 왜 발달이 되냐? 그럼 군사기술이 발달하려면 남는 식량이 있어야 된다. 식량. 이게 이 총균세 첫 시간에 한 거야. 그러니까 식량이 좀 먹고 넘쳐나야 곡간이 좀 차야. 그래야 뭐 군인도 좀 시키고 뭐 예술가도 좀 시키고 뭐 서기관도 시키고 하지. 이 맨날 수렵과 채집만 하면서 오늘은 뭘 먹을 수 있을까 내일은 뭘 먹을까 이러면 이게 뭐 군인도 혹은 예술가도 뭐 서기관도 혹은 뭐 과학 공부하고 뭐 영어 공부하고 뭐 여러 직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식이 없는데 그런 직업들이 파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너무 당연한 얘기죠. 식량 생산, 잉여와 식량을 먼저 확보하고 식량을 보릿고개 없이 곡간에 꽉꽉 채울 수 있는 애들이 이제 군인이라는 직업도 만들어내고 종교인이란 직업도 만들어내고 제사장도 만들어내고 했다 이러는데 이게 당연한 얘기고 이거는 되게 많은 이론들이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군사기술도 이제 먹을 게 이제 이미 그러니까 유라시아가 먼저 그 식량 생산과 식량 잉여 생산 그래서 창고에다가 다 식량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군대를 발전시키고 침략에 대비하고 이런 것들을 먼저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식량 기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군사기술이고 총기 갑옷 말 등 우월한 무기체제를 갖는다. 그 다음에 균, 그 다음에 이제 유라시안들이 천연두 우리가 아는 그 다음에 홍역 이런 것들에서 면역이 있었고 아프리카나 원주민들은 천연두 홍역이 이제 동물에서 온 건데 이 동물에서 온 천연두 홍역에 적응하지 못해서 싹 죽은 거야. 싹 죽었어요. 네, 균에 감염돼서. 그 다음에 쇠는 이제 금속 도구와 제조 기술의 격차 때문이다. 그래서 총과 균과 쇠인데 이 총균세는 알겠는데 이 총균세의 시작 자체가 유라시아라는 그 지역 그러니까 그 지역적 특성 그러니까 이게 가로 지역 그러니까 중부지방이 많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긴 지역은 위에는 춥고 뭐 아래는 따뜻하니까 어떤 중앙에서 어떤 농사 방법론이나 수렵체질 방법론을 해도 전파가 안 돼. 위에 상황이 다르고 아래 상황이 달라. 이제 이런 지역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기따란 지역이잖아요. 근데 유럽을 잘 보세요. 유럽은 이렇게 약간 옆으로 퍼져 있죠. 옆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중앙에서 뭘 하면 이렇게 퍼뜨리는 게 쉬워. 그래서 그 기술들을 빨리빨리 전파받고 빨리 그것을 다 익혀가지고 식량 생산을 하고 그 다음에 총균세를 선점하면서 균에게도 굉장히 빨리 적응하면서 그 문명을 먼저 발흥시켰다. 이제 지리적 차이다라는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랜덤이야. 그러니까 뭐 백인이 잘나서 막 그 흑인 이거 아니야. 그냥 랜덤으로다가 유라시아 지역에 있던 백인들에게 그런 혜택이 주어졌다는 것을 여러 역사적 사료를 통해 이제 설명하고 있는 인류학 책입니다. 근데 이건 뭐 아는 거야 했는데 뭐가 먼저냐라는 것은 되게 논쟁점이 있고 그거에 대한 생각은 좀 다 다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좀 뭐가 더 중요했다 이런 거 있지만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이 제레미 다이아몬드도 그런 거였고 이 지리결정론 작물화가 가능했고 유라시아에서 가축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어 뭐 맘모스나 막 큰 막 4톤짜리 이런 이제 동물들은 아프리카에 있었고 걔네들은 가축화가 안 됐어. 그 걔네들은 아프리카에 아직 뼈가 있고 유라시아에서는 작물화, 소, 양, 말 같은 것들을 가축화해서 그것들을 잘 동력 삼아서 그 야생 동물들을 우리에 잘 길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유라시아가 약간 위도가 유사한 거야. 그래서 그 중하게 약간 옆으로 널쩍한 나라기 때문에 작물 기술이 쉽게 전파되고 또 야생 그 동물들을 가축화를 빨리 했어. 근데 이제 아프리카 이런 애들은 가축화를 안 하니까 뭐 맘모스나 이런 애들이 그냥 막 인간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연선택설을 계속 주장했던 다윈의 논쟁을 벌써 뒤집어요. 그러니까 공룡이 멸종하고 이런 게 멸종하고 인간의 네안데르탈린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고 두뇌가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이 싹 들어가서 그 지역에 맘모스라든지 큰 덩치가 큰 동물들을 싹 죽였다. 이제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죽였고 말살해서 이 진화 과정에서 자연선택설이 이미 인위선택설로 초반에 다윈이 얘기했던 것보다 더 초반에
개입됐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 인위선택설은 사피엔스도 얘기하고 코스모스도 얘기하는데 좀 더 일찍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주장이 맞다는 게 아니고 그 주장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문명의 격차가 일어나고 농업이 발달하고 인구 증가하고 기술정치 조직문화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거. 그래서 인종주의 뭐 백인이 진짜 뛰어나서 막 흑인 지배하고 흑인이 뭐 바보 같아서 아프리카를 이렇게 발전 못 시킨 게 아니라 지형 때문이다. 랜덤이었다. 그리고 지리적 결정론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역사과학 전반에 있고 이거의 발레도 다수 존재해요. 그러니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생각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어 하라는 반론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를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이 지리결정론을 믿어라 이러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의 관이 있다는 거죠. 이런 생각이 있고 그 사람이 이거를 여러 가지를 증명하면서 말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것이 맞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어떤 게 설득력 있느냐 이제 요거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읽을 때는 거시적 역사 인식을 하면서 지리 환경 생태 구조라는 문명의 일종의 하나의 지리 결정론, 생태 결정론을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당연히 인종주의적 편견을 해체할 수 있죠. 근데 사실 인종주의적 편견은 다윈의 적자 생존에서도 다윈도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뭐 백인이 뛰어나가지고 막 흑인을 뭐 우성과 열성 이런 게 이제 우열의 문제는 전혀 아닌데 다윈을 다 왜곡시킨 거고 다윈은 그냥 다양해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고 인종주의적 편견을 해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게 진짜 제가 좋았던 게 뭐냐면 학생들하고 읽으면서 학문 간 통합적 사고 훈련이 된다. 그리고 역사, 생물, 언어, 고고, 지리를 같이 이렇게 수업할 수 있고 방대한 사례를 하나의 단일한 태제로 묶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방대한 사례를 이런 식으로 수집하고 이런 식으로 논증하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 특징을 봐야 이게 이제 글쓰기의 구조적 전범을 좀 배울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늘 얘기하지만 현재적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래서 뭐 식량 불평등이나 전염병 또 코로나 이런 것들이 또 조금 있냐.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갖고 있던 승자 중심의 역사관, 백인 중심의 서구 중심의 역사관을 뒤집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들이 5만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첫 시간부터 요거를 수업하면서 학생들에게 뭐를 가르쳐주냐면 자 그러면 한번 비교해볼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지리 생태 생물 지리적 조건 하나하고 마르크스가 이거를 완전히 경제가 문제였다. 경제 구조로 인해서 근데 잉여 생산을 이렇게 곳간에 생산물을 모아놓는 건 똑같은데 그게 먼저여서 경제적 그 계급이 달라지면서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이제 마르크스가 있고 다이아몬드처럼 그 지역, 기후, 위도의 특징 때문에 그 지역이 너무 그 전파 가능하고 모여 살고 그리고 이제 온도, 이쪽 기후 차이가 우리나라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적응이 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고 하나의 기후 속에 묶인 나라들이 식량 생산에 용이했다라는 그 지리 환경 결정력 지리적 우위론하고 그다음에 요즘 가장 큰 재밌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게 사람들 잘 몰라요. 저는 요즘 책을 다 읽었는데 데런 아세모글루예요. 데런 아세모글루는 그 유명한 책이 가란 왜 실패하는가. 이건 정말 너무 중요한 책이고 요즘 최고의 책입니다. 떠오르는. 근데 학생들이 혼자 읽기 힘들고 데런 아세모글루가 권력과 진보 그걸 쓴 사람이고 노벨 저번 연도에 경제학상을 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제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도의 포용성과 혹은 제도의 착취성으로 얘기를 해서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그 읽다가 너는 좀 어디 관점에 끌려가면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르크스 말이 먼저 맞는 것 같은데요. 뭐 생산과 계급과 봉건과 자본주의, 공산주의 이런 것들 그리고 내부적 모순으로 인해 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것 같고요.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수천 년의 장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마르크스는 19세기, 20세기 이런 것들 그래서 21세기까지를 예언했다면 제레미 다이아몬드는 시기 자체가 이미 인류, 그러니까 호모 사피엔스의 시기에서부터 1만 5천 년 전 시기에 모든 이제 공룡이 있을 때 그때 시기부터 계속 그 논증을 하기 때문에 장기사고 지형, 기후, 작물, 가축의 분포가 당연히 있을 거고 그런 것들이 다이아몬드의 생각이다. 그 다음에 아세모글루는 분기점이 있다. 그래서 그 소수의 그 일종의 옛날로 치면 제사장이나 우두머리들이나 엘리트들이 그 사회의 제도를 어떻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떤 제도를 했길래 어떤 흑인 문명은 멸망하고 어떤 문명은 발전했는가를 얘기하는 엘리트 그 사람의 선택이 어떻게 역사를 좌우했느냐 이제 요런 한 세 가지 정도만 가르쳐줘도 벌써 다 나와요. 이 세 가지 위에 뭐가 있냐? 다윈의 진화론이 있어요. 제가 사실 이 얘기하면서 이 자연 선택이라는 걸 다시 알려줘요. 자연 선택설의 어떤 중요한 주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인위 선택이 들어간 거. 이 모든 건 다 인위 선택이 지금 그러니까 다윈이 말한 거 그 뒤에는 다 인위 선택이고 인위 선택에서 지리 결정론으로 보는 것도 자연 선택과 인위가 섞여 있고
생산계급과 모순으로 보는 것은 이제 경제 문제로 다 섞여 경제로 다 환원하는 거고, 그다음 마시몽으로처럼 그 제도를 설계한 인간, 그 인간이 누구냐에 따라 이 세상이 바뀌었다 하는 그런 엘리트의 제도 선택에 관련된 관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정답은 없어요. 다 섞인 거죠.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브루스 커밍스 한국전쟁 할 때도 역사, 전통주의 역사, 포스트모던 역사, 수정주의 역사, 역사학의 관점들, 그리고 니네 교科서에 쓴 역사는 이런 역사학에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똑같아요. 그게 답이 아니라 그런 관점이 하나 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번 총균세도 지리, 기후, 생태적 관점이 있고 그 관점에 부합하는 사례가 있고 아닌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특히 이거를 정답처럼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관점을 이 사람이 계속 주장하면서 여기서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인종주의적 편견, 그리고 문명사의 어떤 우연, 이런 인간의 어떤 겸손함, 뭐 백인이 너무 똑똑해서 걔네들이 이기적 유전자가 있어가지고 똑똑해서 그 유전자를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가지는 메시지적 효과, 이런 것들을 수업하죠. 저는 약간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밌는 지점은 그랬어요. 맘모스나 이런 거를 인간이 죽였다라는 그 40톤이 넘는 거대 동물을 인간이 몰살했다는 증거를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게 좀 재밌더라고요. 이게 인간이 진짜 똑똑하구나.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이제 결국에 인간은 그것을 전파전수하고 그것을 계획할 수 있는 언어 때문이었다. 그래서 문명의 주인이 됐다. 이게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 총균세를 읽으면서 학생들은 현재적 문제도 생각하면서 학문간의 통합적 사고 훈련도 할 수 있고 여러 관점 중에 하나의 관점이 있구나. 그리고 그것으로 인류사를 설명할 수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과거 인류, 현세 인류, 그 있잖아요. 호모사피스 에렉투스 그거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사회책에 맨날 앞부분만 외우는 거. 그때 얘기를 좀 더 재밌게 풀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직립보행 인간의 출현과 함께 어떻게 문명사, 가락조끼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 도구,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폭넓게 보는 책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 좀 길어졌네요. 이제 그냥 마음 편하게 하겠습니다. 쇼폼이 아니라 롱폼이라도 저희 학원 자체가 롱폼이잖아요. 보실 분은 보실 거라 믿고 하는데 총균세 해달라는 학부모님들도 계시니까. 근데 이제 제가 요거를 따로 영상을 만들려다가 요거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저는 제가 이런 사피엔스도 읽혀보고 코스모스도 읽혀보고 다 읽혀봤잖아요. 이 종회기원을 선독해야 된다. 종회기원을 모르는 것은 사실 이 이해를 좀 협소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인류는 종회기원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말이 맞습니다. 종회기원도 이해 못하는 상황에서 이것을 읽다 보면 조금 협소해지는데, 저는 사실 읽히면서 같이 종회기원의 담론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종회기원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총균세에서 좀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종회기원의 지적 토대 위에서 총균세, 사피엔스, 코스모스가 다 쓴 거예요. 파생 텍스트예요, 이거는. 그리고 자연선택선에서 인위선택 가지고 누가 먼저냐 가지고 얘기하는데, 총균세에서 아까 작물, 가축 이런 것도 얘기했고, 사피엔스는 인지혁명, 그러니까 언어, 인간의 진화사에서 인지노동이 인간 얼마나 똑똑해. 그러면은 예를 들어 총균세에서 인간이 맘모스도 죽이고 40톤짜리 동물도 죽일 수 있고 몰살할 수 있었던 거는 인지혁명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사피엔스 말도 틀린 게 아니죠. 유발하라리 말도 틀린 게 아니죠. 그다음에 코스모스는 이제 생명의 기원 자체를 우주적 시간으로. 그래서 셋 다 자연 선택은 맞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과학적 논증을 할 때 관찰, 귀납, 가설, 그다음에 반론, 검토, 결론이라는 이 네 가지를 잘 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특히 이과 가는 학생들은 이게 핵심이야. 관찰, 귀납, 가설, 반론, 검토, 결론, 이 6가지 논증 구조를 완전히 파악하고 글을 써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론 만들고 할 거 알겠는데 그 6가지 논증 구조를 다 빼먹으면 논리가 빈약하게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적 과학적 글쓰기를 먼저 하기 위해서 저는 이과생들은 종회기원 꼭 읽어야 된다. 종회기원에 있고 종회기원 내용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종회기원의 형식적 특징을 완전히 익혀야 된다. 왜냐면 하도 그때 다윈이 욕을 먹었기 때문에 다윈이 완벽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하지 않게 쓰려고 노력을 해서 그런 논증 구조를 따라가는 과학적 글쓰기를 배우는 것이 과고를 가시든 영재고를 가시든 카이스트를 가시든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진화, 적다, 생존, 변이, 선택 뭐 이런 모든 개념들이 대중과학서를 거치면서 은유적으로도 쓰이고 단순화되기인데 정확한 용법으로 쓰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막 너 이제 진화가 덜 됐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왜곡이나 광의 확장을 식별하는 독해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종회기원이 사실 저는 선 텍스트고, 다윈의 직계 지적 후손들이죠. 다윈의 아들들이고, 선조 테스트를 먼저 읽어야 해서 다윈의 기본 주장이 있고, 그러니까 다윈의 주장은 다 틀렸다고 보면 안 돼요. 기본 주장이 있고 거의 맞아요. 맞는 거에서 몇 가지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과학 독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통합적 독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리주의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론만 배우기에는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레미 다이아몬드 이렇게 두껍게 쓴 거야. 아니, 너무 복잡해. 할 얘기가 많아. 그러니까 시작은 기후였다. 시작은 질이었다. 이 얘기를 쓰면서 근데 그게 시작이어서 이렇게 된 거야. 사피엔스는 인간의 인지 능력이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야. 코스모스. 우주가 이래서 이랬다.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러니까 시작에 대한 순서 논란이지 뒤엔 다 비슷해요. 그래서 한 권을 읽어도 그 인류학을 경험할 수 있고요. 다윈이 세운 논리의 뼈대를 좀 읽고 이 다윈의 논점을 이 저자는 요렇게 선취하고 요거는 빼먹고 요건 좀 싫었거든. 근데 물론 당연히 종회기원은 어렵죠. 사실 읽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종회기원 얘기를 할 건데, 종회기원이 지금 주는 여러 가치가 있고, 사실 논술이나 수능에 종회기원이 많이 나온 것도 쉬워서 조금 너무 덜 복잡해. 근데 이제 제레미 다이아몬드 같은 거를 만약에 넣으려면 복잡하죠. 애들이 자연선택, 인위선택도 모르는 상태에서 총과 균과 쇠를 이제 지리와 기후결정론으로 하면서 그것을 경제학과 분리시키고 이런 거를 학생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내기가 어려운 건데, 사실 이제 거꾸로 읽어도 돼요. 총균세를 읽으면서 종회기원하고 비교 분석하고, 전 사피엔스 얘기도 마르크스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점이야. 이 관점 중에서 뭐가 설득되는데, 되게 재밌게도 총균세를 읽으면서 관점 4개인가를 가르쳐줬는데 의외로 마르크스의 관점이 더 설득력 있다고 학생들이 말하더라고요. 그건 전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자기들이 너무나 호모 이코노미쿠스, 그러니까 경제학적 인간, 경제학의 하부 구조와 상부 구조의 토대 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이해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니죠. 왜냐면 자기가 사는 자기의 100년 전의 인류학이 마르크스가 거의 최근이고, 그 다음에 아세모글루가 거의 지금 완전 핫한 이론인데, 그런 관점이, 인류학적 관점이 자기한테 지금 더 설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인류의 기원을 우리가 따지고 그것을 뭐가 먼저냐 할 수 있지만 뭐가 먼저냐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 인류가 멸망하고 또 후대 인류가 이걸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인류세라고 해서 또 우리에 대한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재밌는 연구가 많아요. 그러면 그 연구 속에서 또 어떤 사람 뭐가 먼저다 뭐 할 건데, 뭐 그런 거죠. 하지만 이 과학자의 진지한 태도, 그리고 이 역사와 사실을 수집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쓰인 예들을 풍부하게 이해하면서 읽고 담론을 해석하고 지금의 어떤 담론이 적용되는 글 쓰는 것이 이 독서의 즐거움이죠. 재밌게 읽을 수 있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알면 이 사람이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그 똑같은 얘기를 변증법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이 사람이 쓰는 방법론을 체크도 해보고 그 방법론을 따라도 해보고 방법론을 비판도 해보고 허점을 찾기도 하면서 읽는 거죠. 그래서 총균세 오늘 가져왔는데, 종회기원을 먼저 읽어라라는 좀 특이한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이런 책 그 소개 계속 올려드릴게요. 언젠가는 라이브로 한번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학부모님들 다 상담 뭐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학부모님들이 묻고 싶은 게 되게 많구나 뭐 이런 걸 좀 느끼는데, 전화 주세요. 그리고 그 카톡으로 그냥 원장님하고 상의하고 싶어 하세요. 어려워하지 마세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상담은 다 합니다. 저는 그만큼 아이들 진짜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이 책 읽는 게 진짜 재밌어서 이게 진짜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영상도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어머님들이 총균세는 이렇게 익히고 이렇게 이래서 애들이 이걸 배우는구나 하면서 읽고, 뭐 집에서 사서 보셔도 되고, 아이들에게 사서 주고,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에 하나씩 있는데요, 벽돌책이고 비계를 쓰고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냥 장식용으로도 하나 전 놔도 된다고 생각해요. 책 사는 거 아까워하지 마시고 총균세도 한번, 제레미 다이아몬드가 도대체 무슨 얘기를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이랑 많이 재밌게 이야기하겠습니다.